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폰번 4번 V벨트 풀리. 이번에는 이제 치수 기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수 공차, 그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까지 적용하는 거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본 내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V벨트 풀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V벨트 풀리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잘 모르냐면, 제가 실무를 할 때 저는 V벨트 풀리를 단 한 번도 부품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V벨트 풀리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에서 이제 치수로 기입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 방식의 치수 기입을 딱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실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은 뭐 치수를 되게 많이 기입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시험적으로 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 답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작성하는 거는 거의 뭐 그 V벨트 풀리는 항상 형상이 똑같다 보니까 그 포맷을 외우다시피 하면 돼요. 제가 특수상 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외우다시피 하면은 그거랑 똑같이는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과연 그렇게 작성해야지 맞는 걸로 치는 건가가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무라면 절대 그렇게 복잡하게 도면을 작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도면을 이제 어느 관점으로 작성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립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조립도에 해당하는 부품도, 가공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게 부품도를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립 기반에서 일반 부품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제 V벨트 풀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치수들 다 기입하시죠. 이거 원래 부품도 할 때는 기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입하는 게 아니에요. KS 규격이라는 게, 요 규격에 이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간략하게 호칭 지름 요거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M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이겠잖아요. 그것만 적어줘요. 이거 뭐 지금 저희는 이제 M형이죠. 이게 M형이니까 M형이다, 이렇게 이것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것만 적어주면 나머지 부분들, 뭐 여기 K 값이라든가 아니면 K0 값이라든가 L0 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규격상에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가공작업자가 그냥 규격포 보고 그대로 작업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가공작업자도 규격포를 찾아보질 않아요. 왜냐면 M형의 이제 V벨트 풀리다, 그리고 이제 호칭 지름이 얼마다, 이것만 알면은 사용되는 툴하고 공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냥 가공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규지, 규격, 그 사용되는 툴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규격표를 다 일일이 찾아보고 작업을 한다든가 그러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확인할 때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하 공차라든가 그런 거 다 기입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무는 그렇게 기입 안 해요. 기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어도 저는 이제 전산응용 기능에서 그렇게 기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인 스프로켓. 체인 스프로켓도 되게 많은 치수를 기입을 해주잖아요. 형상에 관련돼서. 근데 그거 기입 안 해요. 실제 실무에서 저도, 제가 V벨트 풀리는 잘 안 썼지만 기어하고 체인 스프로켓은 되게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컨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동 부품을 다루기 때문에 기어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제가. 그럼 그 두 개를 하는데, 체인 스프로켓 할 때 뭐 스프로켓 측면에 그 R값을 다 위치값하고 그런 거 다 해서 다 기입을 해주는데,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체인 스프로켓 형상하고 그냥 그 외경, 체인 스프로켓 외경만 딱 기입하고 안쪽에 구멍 뚫리는 거, 그건 내가 설계한 거니까 내 부품하고 맞춰야 되니까 구멍 직경. 그 다음에 끼케야 체인 스프로켓 두께, 그것만 기입하고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체인 뭐 40번 체인을 쓸 거다, 뭐 30번 체인을 쓸 거다,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법은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공작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전산응용 기능사의 답지들을 보면은 온갖 디테일한 지수들을 다 기입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들은 전 도저히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 느낀 건 있어요. 뭐냐면,
전산학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에서 좀 디테일한 치수들을 작성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건 저도 느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부 치수가 이런 것들이 있구를 학생들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험을 하고 답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치수 기입할 때는 이제 일반 시중에 돌고 있는 답지의 형태를 한번 작성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 이 부품도를 작성한다. 강업체에서 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까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할 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면 정리했을 때랑 이렇게 도면 정리했을 때랑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 치수 기입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V벨트 풀리, 이제 V벨트 풀리에 솔직히 해당하는 부분은 요 끝부분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리에 관련된 치수는 요 끝부분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규격이 아니죠. 이건 내가 나머지 부분들의 형상은 내가 설계를 한 거예요. 내가 설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건 얜 왜 디테일하게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케이스 규격에 정의된 표준 부품이 아니죠. 모든 치수라든가 사이즈들을 전부 다 내가 설계한 거예요. 이럴 때는 저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설계자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설계한 거다. 케이스 규격에 있는 요소를 갖다 쓴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설계를 했다라 그러면 그때는 그거에 대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설계자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체도 마찬가지죠. 본체도 이런 본체의 모양이 케이스 규격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설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저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업할 필요 없는데. 자,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그걸 먼저 할게요. 일단은 지름 방향부터,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먼저 기입을 할게요. 일단은 작은 치수부터 먼저 기입을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래야지 치수가 적절하게 잘 배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요 부분 어제 영상에서 이제 여기 딴 거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가 얼마가 나오게 했어요? 그냥 대칭된 형태로, 아이고, 잘못 찍었다.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시입하기가 딱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안 여기 맞춰서 안 그랬다고 감점하면 그거 미친 거예요. 도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채점을 한다는 거는 채점위원으로서 자격도 안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요거 요렇게 해놓으면 편한 게 치수 기입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땅 12. 어차피 여기 시입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딱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문자높이 3.5니까 3.5일 때 저는 12mm 띄우거든요. 처음에 12mm를 띄울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머리글로 썼으니까 MA 요 머리글로 붙은 요걸 하나 속성복사해서 요 앞에 파이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C 파이. 일단은 여기 이제 끼워 맞춤 공차죠. 끼워 맞춤 공차. 근데 이거는 여기 껴지는 게 어디 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축에 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에 끼워 맞춤 공차가 H6다. 그리고 축이 먼저 설계됐다. 그렇죠? 축이 먼저 설계가 됐어요. H6로 할 거야. 라고 축이 먼저 설계됐다 그러면 저 끼워 맞춤은 제가 지금 잠깐 적어 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끼워 맞춤이 이제 요 위쪽에 나오겠죠. 제일 두 번째 페이지. 네. 끼워 맞춤 이렇게 나오면 지금 보면은 이제 축의 공차역 클래스 뭐 기준 구멍 그리고 기준 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준 구멍과 기준 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축이 먼저 설계가 됐잖아. 제가 축 부품도를 먼저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기준 축을 보는 거예요. 기준 축에서 H6 지금 여기 공차를 H6로 선정을 했죠. 그럼 얘가 먼저 결정이 나고 어떻게 돼요? 쭉 와서 이제 H6에서 이제 뭘 정하느냐? 여기에 끼워 맞춤을 헐거움을 할 거냐, 중간을 할 거냐, 억지를 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하는 건데 우리가 특수한 목적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중간이나 억지를 쓰지는 않아요. 억지는 이제 절대 아마 안 갈 거예요. 이제 억지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V벨트를 여기 딱 꼈어요. 끼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안 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억지를 쓰는 경우는 지금 요거 이제 볼트로 고정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억지는 탄성병의 그 소재의 변형, 탄성 한도 내에 변형이 일어나면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트 같은 걸 안 써요. 네, 체결을 안 해요. 그래서
저런 체결 없이 그냥 더 끼워짐만으로 어떤 조립을 완료를 하겠다. 고정까지 완료를 하겠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억지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저 억지를 한번 쓰면 분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강한 힘으로 때려버리면 이제 분해는 되겠죠. 되겠는데 분해될 때 분명히 소재는 파손이 돼요. 축도 파손되고 저 구멍을 갖고 있는 V벨트 풀리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못 써요. 그 두 개는. 그게 억지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분해를 생각 안 하고 조립하는 게 억지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다 저렇게 볼트를 체결을 하고 와셔를 고여놓고 저랬다라는 것은 저거는 이제 분해 조립을 하겠다. 만약에 V볼트가 파손이 났으면 V벨트만 갈고 V벨트만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축을 했으면 축만 갈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분해 조립을 하겠다. 그럼 이제 분해 조립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헐거움 또는 중간이에요. 근데 중간도 웬만하면 분해 안 하는 거예요. 분해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중간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을 어째 쓰느냐? 중간은 이제 그 위치를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좀 맞춰야겠다. 왜냐면 헐거움은 항상 틈새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약간 오차가 생겨요. 무조건 오차가 생겨요. 헐거움. 왜냐면 그 구멍이 항상 축보다 크기 때문에 그 여유만큼 왔다 갔다 놀거든요. 까딱까딱 노는데 그렇게 이제 까딱까딱 노는 게 있으면 그 노는 양만큼의 위치의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위치가 아주 정밀하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중간을 써요. 분해를 할 거예요. 네, 분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헐거움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V벨트 같은 경우는 그 헐거움 정도의 틈새에서는 약간 위치가 틀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가 분해 조립이 쉬운 쪽으로 가요. 어차피 저건 이제 분해 조립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조립은 거의 대부분 헐거움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이 H6였잖아요. H6였으면 헐거움을 할 거니까 H6의 요 표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요 표 안에 있는. 요 표 안에 있는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저기에 대한 정답을 학원 강사님이 뭐라 그러면 H7이야. 라고 하는데 왜 H7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헐거움 조건을 할 때 H6, H7 조건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반 실무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H7인 거지 무조건 H7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무조건 H7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정밀한 정도로 따지면 H6가 더 정밀해요. H6가. 왜냐면 틈새가 더 적어요. 왜냐면 뒤에 IT 공차가 6, 한 등급 낮으니까. 여기서 정밀 등급이 제일 높은 건 H6예요. 공차가 있는, 틈새가 있는 거에서. 그런데 H6를 안 쓰고 H7을 쓰죠. 예.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기드 기능사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헐거우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 중에 어떤 걸 골라서 학생이 답을 내도 감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실제 그렇게 채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채점관은 아니니까. 저기서 저 6개 중에 어떤 걸 골라도 절대 감점하면 안 돼요. 왜? 그거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 왜냐면 제공된 저 조립품이 내가 설계한 건 아니잖아. 응시자가 설계한 거 아니잖아. 조건을 모르는 거죠. 그건 설계자가 정하는 거고 설계자가 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H7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H7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지 보면 간혹 가다가 축을 H6가 아니라 G6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G6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교재들을 보고 이제 작업하신 분들은 H6가 아니라 뭐예요? G6를 쓰겠죠, G6. 그럼 G6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게 원래 실무예요. 실무는 H6보다 G6를 더 선호를 해요. 물론 이거 회사마다 틀리긴 해요. 그냥 H6를 쓰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G6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G6가 H6보다 더 헐거워요. 66 똑같은데 어떻게 더 헐거워요? 공차가 갖고 있는 그 여유는 똑같은데 H6는 제로에서 6 등급만큼 공차역을 더 벌려주는 거고 G6는 이게
GH잖아요. 그러면 G가 H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축이 좀 더 직경이 작은 데서 시작해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로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G예요. 거기 마이너스 얼마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6 등급을 붙여주는 거예요. 공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헐거워요. 그러면은 실무에서 왜 G6를 더 선호하냐? 제가 강의하면서 몇 번씩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회사들은 생산 현장에 있는 작업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줘요. 이게 H6가 되면 가공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립 그 여유가 적으니까 조립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겨가면서 조립해야 되는데 G6가 되면은 그냥 손으로 대충 맞춰가지고 땅 껴가지고 손으로 약간 까딱까딱 하면 싹 하고 들어가요. 조립이 되게 작업자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자꾸 H6로 가공하면 왜 이렇게 조립 불편하게 단품을 빼냐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제도나 그런 쪽 설계 통칙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제로 H6에서 간다. 그건 넌 책상머리 옆에서만 하니까 그렇고 네가 와서 그럼 네가 와서 조립해봐. 저걸 조립하기 얼마나 힘든가 하고 막 온갖 땡깡을 부려요. 우리나라는 생산 작업자들이 너무해요. 너무. 그러니까 노조가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장님이 그걸 딱 들으면은 누구 편을 들으냐, 설계자의 편을 들으냐, 그러지 않아요. 야, 생산 작업자가 조립하겠다는데 제 말 들어줘. 왜 그러냐면 설계자는 월급쟁이에요. 생산 작업자는 일당쟁이에요. 작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돈 더 줘야 돼요. 설계는 그럼 근데 저거를 H6를 G6로 바꾸는 건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거는 그냥 설계자가 그냥 알았어 그럼 G6를 해줄게 이러면 끝나는 얘기니까. 어차피 H6를 기입하나 G6를 기입하나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지. 그럼 누구 편을 들겠어 사장님이? 생산 현장에 작업자의 말을 들어주죠. 생산 현장이 그 말 안 들어주면 뭐예요? 얘가 이거 조립하기 힘들게 해놔가지고 나 이거 조립하는데 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늦게 끝나요. 딱 그래버리면은 사장님 와가지고 대본에 그 생산 조립자가 좀 조립하기 편하게 해달라는데 그것 좀 말 좀 들어주지.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래서 쓰는 게 G6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G6를 하면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G6 내가 먼저 선정했는데 여기서 못 찾네? 그럴 땐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럴 때는 축을 봅니다. 축을 보고 여기서 G6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요. G6.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H6나 H7 중에 하나 선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H6, H7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통합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컸대요. 그리고 H6, H7 중에 쓰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H7을 써요? H7이 조립성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H7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H7으로 귀결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 구멍에는 내가 설계한 부품에는 H7으로 그냥 하래. 그렇게 외우래.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좋은 수업이에요. 예전에 저도 수업 그렇게 했었어요. 한때는. 제가 강사했을 때 초반에 막 그렇게 수업했었어요. 내가 설계한 부품에서 구멍은 H7, 축은 G6나 H6 둘 중에 하나 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가 빠진 거죠. 원래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히스토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H7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H6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H6로. 근데 만약에 이거 G6로 선정을 했는데 G6로 선정해놓고 F6나 G6나 아니면 F7이나 G7이나 쓰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물론 실제 전산응용 기계들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 그렇게 채점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채점한다 그러면 만약에 저기 G6로 썼는데 C 파이에 이게 H6가 아니라 얘를 G6로 썼는데 여기 4개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틀린 거. 이 둘 중에 하나 선정했다? 그럼 맞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H7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H7을 그냥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보고 할 수가 있어야 돼.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치는 갖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는 그런 이유로 H7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화살표가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그냥 편하게 그리려고 요거를 그냥 미러에서 갖다 놓고 그냥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모서리를 딴 거예요, 요 모서리. 우리가 딴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맞지 않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써요? 자, 컨트롤 1번 하고, 치수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치수선 1. 아, 1이 아니라 2인가? 저 두 번째 했으니까 2. 끄기. 그쵸? 이거를 꺼주고요. 예, 이상하게 날아가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2. 이것도 끄기.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선이 날아가고, 원래 이쪽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쭉 연정됐다는 거죠. 얘를 잡아서, 일반적으로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넣어주는데 이렇게 간섭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다 피해가지고 적절히 웬만하면 화살표 위쪽으로 올라가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화살표 위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나마 이제 오토캐드는 이거 정리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저거를 인벤터로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2D를 이렇게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잘 인벤터에서. 인벤터의 단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D 도면을 뽑는데 3D 캐드를 안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식해서다. 3D 소프트웨어 그 판매하시는 분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3D 소프트웨어가 뭐가 안 돼요. 마음대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2D 도면을 만들 때 뭘 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2D 도면 뽑는 사람들이 2D 도면 뽑다가 암 걸리겠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밑에 쪽에다 뭐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똑같이 기입을 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기입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아예 위쪽을 반단면 쳤으니까 단면을 안 쳤으니까 이쪽 선이 없잖아요. 선이 없으니까는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위에 거 작성해서 복사를 안 하고 직접 기입을 하려고 그러면 막막해요. 여기서 요 위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위에 걸 찍었잖아요. 찍고 그냥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어떡하지? 여기를 찍어서 할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거 기입하는 것만 봐도 요거 기입하는 것만 봐도 얘가 불편하다. 완전히 손제대로 가고 싶은데 캐드로 넘어왔을 때 완전히 손제대로 못 넘어가는 게 불편한데? 이렇게 돼요. 근데 불편하게 여기서 끝나냐? 그냥 요거 하나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함이 더 나와요. 자, 여기 이제 기입했어요. 기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큰 직경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경. 그렇죠. 그럼 이거 기입해요. 기입하고 이제 여기서 저는 10mm를 띄울게요. 10mm 더 띄우고. 파이는 MA. 똑같이 파이 붙여줘야죠. 똑같이 파이. 자, MA로 얘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잘린 거. 왜? 이거는 특성으로 내가 제어를 한 거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부 강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얘를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 대충 할게요. 아무데나 기입을 하고 DLI 땅 12 땅 해서 요거를 땅 뽑고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요건 그냥 손으로 쳐놓을게요. 프로 C 뒤에다가 H7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얘를 X 익스플로드로 깨고 얘는 델리트 지우고 얘도 그냥 지워버리고 얘는 적절히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적절히 늘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치수가 다 이렇게 분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예, 전화기록 기능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왜 CAT가 아닙니까? 근데 CAT에서 뭐 저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CAT는 감점을 하죠. CAT는 이제 CAD의 기능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느냐를 보는 거고 전산응용 기계적 기능사는 뭐 CAD의 기능을 네가 써가지고 만들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 부셔서 만들든 만들기만 하면 돼. 그 표현 자체 완성된 표현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감점은 없어요.
전선응용 기계 기능사는. 그래서 제가 기능을 써가지고 저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저걸 분해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꼭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CAD의 기능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 저런 것들이 CAD의 기능으로 제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3D에서 2D 도면을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3D CAD에 있는 2D 기능에서는 저 치수를 분해하는 기능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능들, 치수를 제어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걸 알면은 3D CAD에 쓸 때도 비슷한 기능이라든가 명령들이 없나? 이걸 찾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걸 단순히 그냥 치수를 분해해서 쉽게 편하게 했던 애들은 3D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2D 도면을 뺄 때 얘 왜 치수 분해 안 돼? 그러면서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웬만하면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 있는 거 MA 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거 MA 하면 되겠죠. MA, 공사,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양쪽 치수 보조선이 모두 다 살아낸 채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공차는 이제 얘가 조립도를 딱 보면은, 중요하지 않죠. 뭐 얘가 1mm 더 두껍든, 직경이 뭐 1mm가 더 나가든, 뭐 1mm가 더 줄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 공차 건주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주물이에요, 주물. 주물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하고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물이에요, 주물. 네. 저걸 가공으로 이렇게 둥글게 팔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은 한데, 둥글게 파는 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욕 나오죠. 네. 그럴 거면 직각으로 디자인을 하지. 뭐하러 저렇게 디자인을 하냐. 그렇죠. 직각으로 디자인하면은 뭐, 중량도 더 작게 나갈 거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굳이 가공하는 부분도 아니고 주물 오차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는 뭐 저기가 좀 두껍다고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좀 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차인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직경은 이제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나는 데고, 여기서 10mm 빼고요. 그 다음에 MA. 자, 이번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52. 여기도 마찬가지. 주물이 쭉 이어지는 곳이죠. 네, 주물이 쭉 이어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치수들을 이제 요 밑에서 기입을 해보자. 자, 밑에서 여기 기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찍고, 아까랑 똑같은 거죠. 위에 어디 찍어야 돼? 여기 찍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기입을 하고, 여기 치수는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 지워야지 뭐. 지금 우리 저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프로 C하고 20.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요 반대쪽에서 걸려야 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컨트롤 1. 아이고. 컨트롤 1을 누르는 게 다른 걸 눌렀네요. 컨트롤 1 눌러서 선택하고, 여기서 치수선 2를 끄고, 그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치수 보조선 2도 끄고, 그 다음에 얘는 적절히 치수 문자 위치를 가운데 쪽으로 이쪽 보내가지고, 이제 뭐 이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치수를 깨야죠. 치수를 깨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요 지름에 나오는 요쪽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얘네들은 이거 복사해 와서도 못 써요. 요거 지우고 해볼게요. 지우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 와도 반대쪽이 없으니까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 또 선택해서 컨트롤 1. 치수보조선 2 끄고, 치수선 2 끄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쪽에 있는 요 지름, 요 단면 쳐져 있는 내부에 있는 이 지름들을 기입을 할 때는 계속해서 저 작업을 해줘야죠. 제가 지금 요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위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작성하겠다 그랬으면 얘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복사도 못 해와요. 그냥 기입하고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특성 프로퍼타이즈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속성 조절 해주고 그걸 계속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캐드로 작업을 하면 손재도 할 때는 이게 더 편하죠. 왜냐면 손재도 할 때는 치수 이렇게 되면 더 편해요. 왜? 이쪽 손 안 그리지? 이쪽 화살표 안 그리지? 이쪽 손 안 그리지? 이쪽 화살표 안 그리지? 이거 손재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따로 그려야 되고 이것도 따로 그려야 되고 이것도 따로 그려야 되고 요 화살표도 따로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요 화살표 안 그리지? 이거 요 화살표 안 그리지? 손재도 할 땐 얘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손재도 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냐고. 무조건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 캐드로 넘어오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캐드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손재도 때 익숙하던 방식을 못 버린다. 근데 얘는 어떻게 버리게 됐을까? 캐드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너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래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기존의 거를 답습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들. 그거는 이제 그대로 냅둔 거지.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다. 기왕에 바꿀 거면, 시스템 바꿀 거면, 굳이? 왜?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방식을 캐드에서는 못 본다. 아마 손재도였으면, 여전히 우리가 손재도를 하고 있으면 이 방식을 썼을 거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안 쓰게 되는 거야. 저걸 안 쓰게 되는 이유는 아셨죠? 근데 저렇게 나는 캐드에서 작업을 하겠다. 그게 더 좋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걸 해도 그걸 답으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름 개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V벨트 풀리에 관련된 거죠. 풀리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V벨트 풀리 쪽으로 갈게요. 찾기로 V. 자, 이렇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컨트롤 F 눌러서 찾기로. 자, 다시 V벨트 풀리로 왔어요. 이제 V벨트 풀리가 좀 쉬운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용 기능사 답지들에 보면 나오는 게 요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와요. 요대로 해. 네, 요대로 해가 나오고 말 그대로 저대로 하면 돼요. 단지 이제 여기는 복렬로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일렬로 그려져 있는데 복렬로 그려져 있으면 이제 일렬로 돼 있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필요한 치수들 하나로 합치는 작업만 해주면 돼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한쪽으로 쭉 다 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다 빼도 돼요. 근데 한쪽으로만 치수가 너무 길게 나오면 도면이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V벨트 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설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요. 왜냐면 공간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으로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제가 설계한 부분의 치수들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V벨트에 관련된 치수는 저는 어느 쪽으로 뽑냐면 반대로 뽑아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기입돼야 되는 호칭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호칭경이에요. 자, 이거를 저는 12mm 띄우죠. 12mm. 자,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어 그릴 때도 보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선이 돼 있으면 뭘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PCD를 붙였다. 근데 얘는 PCD가 아니에요. 얘는 PCD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PCD라는 건 이 원을 사용을 해서 뭔가 규칙적인 패턴이라든가 모양들이 균일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원형이니까 균일한 각도죠. 균일한 각도로 땅땅땅땅 배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열이 돼 있는 형태, 뭐 각도가 균일하진 않아도 돼요. 어쨌든 저 지름을 이용을 해서 어떤 형체들이 좀 간격이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저 원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배열이 돼야 되는 게 그게 PCD예요. 근데 얘는 배열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호칭 지름을 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PCD를 쓰시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긴 PCD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을 씁니다. 파일을 써요. 파일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인데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답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K하고 K0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차들
예, 공차들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요 V벨트 플리에 관련된 이제 공차들은 어디서 보냐면 옆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허용차들. 그래서 방금 전에 요거 한 거, 요게 이제 호칭경이잖아요. 호칭 지름에 대한 공차가 있느냐? 호칭 지름에 대한 공차는 없죠. 예, 없어요. 호칭 지름에 대한 공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칭 지름은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거 2.7. 2.7이 K란 말이에요. 그러면 K 값에 대한 공차가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쭉쭉쭉쭉 가면 K의 허용차가 있다. 플러스 0.2%. 그래서 이제 얘는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쭉 내려와서 공차 표시를 편차로 둬야겠죠. 위아래 값이 다르니까 편차로 두고 플러스의 0.2니까 상한에다가 0.2 이렇게 기입을 하고 앞에 마이너스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제로.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보다 글씨가 작잖아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 한 단계 작은 글씨가 되려면 0.75%, 0.75 축척이, 그러니까 75%죠. 기존 문자의 75%를 낮추는 게 한 단계 작은 문자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0.75 대략적으로 하면 딱 0.75가 딱 이 값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문자로 3.5를 쓰고 있으면 0.75 대략적으로 하면 2.5거든요. 우리가 한 단계 낮은 3.5보다 한 단계 낮은 치수가 2.5니까 2.5일 때는 선 굵기가 0.25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들 보면 이걸 빨간색으로 바꾸시는 강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KS 규격의 원칙을 따지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 CAD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성 값을 바꿔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만 이 색상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 설정에서 수정. 공차로 한번 가볼까요? 공차로 갔는데 공차의 색상을 별도로 조정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CAD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 공차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저 글자의 굵기를 바꿔주는 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CAD의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저게 이제 해외에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규정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뭐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오토데스크사에서 CAD를 만들 때 저거를 저 기능을 써도 저 부분의 선 굵기를 별도로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요 특성에서 이 공차를 쓰지 말아라. 그럼 이제 실무에서 이제 저거 공차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 솔직히 말하면 저 공차를 쓰는 사람이 실무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어떻게 하느냐? 위에 더블 클릭해서, 그렇죠? 편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와서 여기서 플러스 0.2, 그 다음에 윗꺽쇠 쉬프트 F6이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제로 한 다음에 이걸 다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뭘 해줘요? 스택을 해줘요. 자, 스택을 해주면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뭐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그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택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래서 스택을 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규격대로만. 근데 그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왜? KS 규격이나 IS 규격대로 얘기를 하자면 글자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선 굵기도 작아져야지. 그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맞기는 해요. 요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택을 써야 된다, 무조건. 근데 저는 스택을 쓰는 걸 선호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걸 선호를 해요. 여기 이제 얘를 바꿔서. 왜냐면 속성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스택으로 쓰면 단점은 뭐예요? 속성 복사는 안 돼요. 예. 이 공차값을 속성 복사로 갖다 넣을 수는 없어요. 속성 복사가 되기 때문에 저걸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저게 이제 빨간색으로 안 바뀌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택을 쓰세요. 저걸 스택을 쓰나 이걸 쓰나 그렇고, 저는 실제로 전산응용 기능사 시험은 저는 안 봤지. 기계설계 산업기사 시험 봤을 때 이 방식으로 다 공차 기입했어요. 지도공차. 이 방식으로 기입했습니다. 몰라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걸 빨간색으로 안 바꾼 거에 대해서 채점관이 감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감점을 했는데 그 감점의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합격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저 치수공차는 상당히 도면에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감점량이 상당히 많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걸 보면 감점을 안 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그 전산응용 기계도 시험 본 그 결과를 세세하게 이제 안 알려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확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그 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스택을 쓰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근데 제가 한 가지 피하는 건 그거예요. 여기 문자를 별도의 텍스트로 작성해서 갖다 붙이는 거, 별물로 갖다 붙이는 거, 아예 다른 텍스트로. 그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려면 얘하고 요 공차하고 다른 개체잖아. 도면 관리 쪽에서 0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K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K0도 있잖아요. 이것도 기입을 해요. K0. 꼭 그렇게 기입해야 되나. 자, 그런데. 자, 어찌됐든. 근데 그거를 기입하자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샥 해서 10mm를 더 빼요. 10mm 더 빼고 여기서 요 아래까지, 그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붙였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6.3. 그리고 이제 저 K0에 대한 이제 허용값이 있느냐를 보면은 알파 각도죠.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이거는 이거는 흔들림, 허용차, 흔들림, 없어요. 요 표에도 요 표에는 이제 아예 공차 같은 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일반 공차로 가는 거죠. 요거 간혹 가다가 여기 이제 요게 일렬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요걸 이렇게 딱 맞춰요. 맞췄는데 요걸 이대로 그대로 둬. 이거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둬요. 이거는 감점이에요. 저 감점 안 할, 뭐 채점관이 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한테 저거를 채점하라 그러면 전 100% 감점이에요. 이거는 이미 화살표가 싸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저렇게 됐으면 여기서 여기 얘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그립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립점에 딱 갖다 화살표 그립 쪽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화살표 반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화살표 반전. 이건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저걸 한번 해주던가. 아니면 화살표 반전 말고 또 한 가지 처리하는 게 있죠. 여기서 요 화살표,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얘도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할게요. 동시에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 눌러서 화살표 1을 뭘로 하느냐? 작은 점. 이거라도 해주던가. 싸우면 화살표가 아니라 요 작은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러면 안 싸우죠. 둘 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줘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냅두는 강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게 1열을 탈 이유도 없고, 1열을 타는 저거 정리하느니 그냥 1열 안 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뭔 상관이야. 꼭 얘랑 같아야 돼? 꼭 여기 있는 이 그림하고 같아야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얘를 이렇게 옮겼으면 이건 처리를 해줘야지. 왜 안 처리하는데?
얘야 지금 요 화살표보다 글자가 훨씬 작으니까 안에 충분히 들어가니까 처리를 안 한 거지. 화살표가 제대로 표현이 됐으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놔요. 굳이 얘랑 일렬을 타야 된다? 그럴 일은 없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전체 지름을 기입을 해요. 전체 지름. 이거. 자, 근데 이 전체 지름 우선 얘는 중복 치수죠. 네, 얘는 중복 치수예요. 왜 중복 치수냐? 자, 여기 지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 있죠. 그리고 얘가 있죠. 선생님 얘가 없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랑 같죠. 왜? 얘는 한 바퀴 뺑이니까. 그러면 얘가 있는 순간 뭐예요? 이미 이거는 계산이 돼요. 왜? 이 지름에다가 이거 곱하기 2 해가지고 해주면 이 지름 나오잖아. 이건 중복치수예요. 중복치수인데 얘는 뭐예요? 공차가 있잖아. 그러면 중복치수면 얘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예요? 공차가 있잖아. 그럼 뭐야? 얘는 중요한 치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얘가 참조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조치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게 이제 바깥지름이잖아요. 바깥지름. 얘가 이제 호칭경이고. 네. 바깥지름이니까 바깥지름이 이제 D 요게 이제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2죠, 2. 그래서 D2의 허용차 여기 있죠. 바깥지름 D의 허용차. 그래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0.6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8이 있는데 이게 뭐냐? 호칭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죠? 호칭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호칭지름이 지금 74. 74면 75 이상은 아니죠. 75 이상 아니고 118 이하 아니죠. 그럼 없네가 아니라 여기서 쓰시면 돼요. 얘는 이제 118 이하는 다 여기서 쓰시면 돼요. 이제 요게 여기 보면은 요거 작성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좀 큰 거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큰 거 기준으로. 저게 이제 실제적으로 요것들이 많이 축약이 돼 있긴 한데 V벨트 풀리 이제 케이스 규격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풀리 바깥지름 D의 허용차 이렇게 나와요. 50에서 71 이하. 실제 케이스 규격. 이거는 실제 제가 케이스 규격 거를 정리한 거예요. 50에서 71 이하. 그 다음에 71에서 90초가.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 KS 규격에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0.8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저도 이제 요거 보고 희한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 띄워놓은 거는 2022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2022년 개정된 건데, 최근 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최근 거는 바뀌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좀 안 맞아요. 지금 요 값이 안 맞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갔는데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은 감점되는 거냐. 케이스 규격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공받은 케이스 규격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대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요 작은 직경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 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50부터 치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얘도 50부터는 있어야지 75부터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얘는 보면은 50 이상 71 이하 얘도 이제 뭐예요? 50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해요? 50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도대체 케이스 규격 시험 때 보는 거 이거 정리한 사람 대체 누구냐? 큐넷에서 이렇게 혼돈을 갖고 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 케이스 규격을 보면 저런 혼돈이 나올 일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실제 케이스 규격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통째로 주든가 작성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옛날처럼 케이스 규격을 들고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갖고 오라 그러든가. 옛날에는 도표펠럼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가지고 갖고 갔죠. 손재도 할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책이니까 거기다 뭔가를 막 작성을 컨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책을 갖고 규격집을 갖고 온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막겠다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어찌 됐든 일단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지금 진짜 오리지널 케이스 규격대로 하면은 얘는 0.8이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8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줬는데 0.6 기입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와서 여긴 대칭이죠. 대칭하고 이제 0.6. 아, 찝찝해. 아이, 찝찝해. 네, 찝찝해도 어쩌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참조치수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참조치수라고 표현해줘야겠죠. 가로, 가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뒤에 게 이렇게 작으면은 가로가 작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를 먼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안 하고 컨트롤 1 다시 가서 돌릴게요. 요걸 하실 때는 공차를 넣고 가로를 넣을 때는 일단 없음으로 놓고 더블 클릭하고 가로 가로 그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대칭 해서 0.6 그쵸? 이렇게 나중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가로가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지름 쪽에 관련된 것들은 다 처리가 됐어요. 다 처리가 됐고 이제 이거를 실무에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무에서 작성하는 제가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 이 V벨트 플리를 그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 거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체 치수는 기입을 하거든요. 왜냐면 소재의 전체 크기는 항상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공차는 어차피 치수는 기입했으니까 공차 값은 기입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공차를 기입하니까 속성 복사로 이렇게 딱 복사가 되죠. 네. 이렇게. 대신에 이제 얘는 참조 치수로 안 가요. 왜? 여기를 기입을 안 해줄 거거든요. 이 K하고 K0를 기입 안 해줄 거예요. 원래 이게 맞아요. 왜냐면 V벨트 풀리에 호칭경 알려줬잖아요. 호칭경이 얼마야? 그리고 이제 뭘 해주냐면 어차피 얘에 대한 이제 형식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거 일반적으로 어디 적어주냐면 여기 비고에다 적어줘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비고에서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여기 사이 중간 가지고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여기 가운데다 넣고 이제 M형이죠. M형 얘는 문제에 M형이 다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한글로 나오니까 아이고, 폰트가 바뀌어버렸네요. Z ESC 다시 취소할게요. 다시 M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굴림으로 바꾸고 싶으면 선택해서 굴림으로 못 바꾸죠. 얘는 이제 지금 그거니까 디텍스트니까 만약에 저거를 이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얘는 또 얘까지 굴림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조금 애매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얘는 또 ISO CP를 쓰고 이게 어차피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다 디텍스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두 가지 폰트가 하나에 혼용이 되려면 M텍스트를 쓰셔야 돼요. 저는 M텍스트 쓰는 걸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좀 사이 중간 요거 복사해가지고 할게요. 어차피 한글이 들어가니까
작성할게요. 그냥. 이렇게 적어준다. 근데 이게 비고에 적어주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고에 적어주는 건 아니고 저 도면 어딘가에 적혀 있으면 돼요. 저걸 이제 개별 주소로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이제 표제란에 특정 칸을 만들어서 이제 비고 칸을 만들어서 비고에 적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합니다. 어쨌든 저 도면 양식에 이제 이게 무슨 형이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세부 치수는 케이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입 안 해요. 그 왜 기입해요? 그럴 거면 케이스 규격에 저게 정의돼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도면에 다 적어줄 거면. 원래 케이스 규격에 정의된 요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 절대 지금 여기처럼 뭐 K 값 넣고 K0 값 넣고 이거 안 해요. 호칭경 알려줬어? 그리고 M형인 거 알려줬어? 그럼 됐어. 나머지 가고 작업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무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는 이제 교육적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보신 분들이 설계로 갈지 가공으로 갈지 아니면 측정 작업자로 갈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다 알아야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는 거죠. 모든 치수들을 다. 저기에 관련된 공차도 네가 다 찾아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죠. 합리화가. 어쨌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 전산환경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실무를 갔을 때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상사가 지정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런 것들은 상사가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야, 그 전산환경 기능사 했던 것처럼 네가 다 기입할 필요 없어. 중요 치수만 알려주면 돼. 그럼 중요 치수만 알려주면 여기서 이제 뭐 해주냐면 이것만 알려줄 거예요. 이거 DLI 한글이었군요. 요 두께, 요 값은 내가 설계한 거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적어주는 경우가 아마 적어줄 거예요. 요 정도. 요거 한번 적어주고 각도는 굳이 기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 폭. 요 정도까지만 적어줄게요. 대략적으로. 만약 대충 이제 작업을 하면 이 정도까지. 그 외의 것들은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 요거 적을 때 이제 공차값 있으면 공차값은 같이 적어주겠죠. 대략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각도도 기입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뭐 R값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 다 안 적어요. 그건 어차피 규격에 나와 있는 거니까. R값을 얼마로 해라 뭐 그런 것들은 안 적는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 실무 관련된 도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전산환경 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범용의 지식이기 때문에 측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모든 치수에 대한 정보를 다 기입하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입을 해볼게요. 일단 직경에 관련된 거는 기입이 다 끝났어요. 기입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폭에 관련된 거죠. 폭에 관련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에 있는 요 치수. 이 치수를 기입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거를 기입할 때, 요 위쪽에서,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시는 분도 계시고 요 사이에 넣는 분도 계시고 다 괜찮은데 요 바깥으로 빼는 건 좀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요 폭하고 너무 가깝죠. 예, 여기 지금 우리가 L0가 있잖아요. L0가 여기 교차하는 데서부터 여기 교차하는 데까지잖아요. 1mm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해놓으면 아마 이 두 선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마치 굵은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고 나중에 출력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굳이 이제 이걸 바깥으로 뺀다 그러면 이쪽이라기보다는 얘를 빼는 쪽이라고 L0를 빼는 쪽이라기보다는 각도는 전 따로 빼거든요. 각도 빼는 쪽. 각도 빼는 쪽으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L0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각도를 기입하겠죠. DAN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도를 빼는데 저는 각도랑 얘를 절대 같은 데서 안 빼요. 너무 좁아요. 이렇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것도 좀 위험성이 있는 게 얘를 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도면을 좀 잘못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이 방식은. 이 방식은 권장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제가 한다고 하면 제가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요 안에다가 넣고 싶어요. 요 안에다. 요 안에다 넣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 싸우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여기서 채우기 색상 이렇게 해주면 딱 이렇게 그렇죠? 텍스트가 잘 보이게 땅 이렇게 나오죠. 저 처리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해주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저렇게 하면은 저기에 이제 반발하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강사님들이 계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해칭을 먼저 하고 치수를 기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치수를 기입을 하고 해칭을 할게요.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하고 해칭을 하면 안 잡히네. 원래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해칭을 하면 여기가 해칭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 제가 설정을 뭘 잘못해놨나 봐요. 그건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해칭을 하면 여기가 이제 비워지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래도 중심선은 안 끊어져요. 어차피 중심선도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 설정을 제가 나중에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걸 찾느니 아이고 너무 많이 왔다. 그걸 찾느니 차라리 얘를 선택을 해서 특성에서 얘를 배경으로 놓는 게 여러모로 깔끔하고 간단해요. 요거 안 없어지네. 요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예, 한번 선택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저게 방금 전처럼 배경으로 선택했는데 여기 위에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DR 해가지고 치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가 있거든요. F 해주면은 그 제가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표현이 딱 바뀔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폭은 이게 전부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양쪽 기입하셔야 돼요. 요 7 기입 안 하고 이쪽으로 기입해야 되는데 양쪽 기입해야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가공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주물로 만드는 거죠? 예, 가공 방향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예, 이거 가공으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가공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다. 얘가 주물이 아니라 순수 가공품이다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양쪽 기입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순수 가공품이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거는 순수 가공품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필렛이 이렇게 많은데 얘는 주물로 뜨는 거지. 어떻게 저게 순수 가공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요 이제 V자 홈 있는 쪽에 있는 좌우 폭치수.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공차가 없겠죠. 중물 표면이니까 일반 공차로 가겠죠. 저기서 뭐 정밀 공차 여기 가공하지 않는 이상 정밀 공차를 따지진 않을 거고. 자, 여기서 좌우 폭치수로. 그래서 이제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잡아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다 딱 붙여주고 여기서 저는 12mm 띄워요. 첫 번째 12.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뺀 게 뭐예요? L0.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L0가 8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바이죠. L0, L0, L0 없다. L0가 없어요. 없으니까 일반 공차로 가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기입하는 건 이제 전체 폭을 전 여기서 기입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얘 이제 공차를 보려고 하는데, 자, 공차 값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중심선, 그쵸? V홈의 중심선에서부터 F가 있어요. 그래서 그 F의 허용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입했단 말이에요. 어라? 문제일세. 네,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작성하시는 방법들이 인터넷이나 시중에 돌고 있는 거 보면은 많이 나눠지거든요. 시중에 있는 교재는 이 값을 여기다 붙여요. F 값을. 시중에 있는 교재는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좀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 들어요. 10mm를 더 들어서 이걸 하세요. 이걸 하시고 여기다가 대칭 그 다음에 0.1 0.1이 아니죠. 1.0이죠. 아, 0.1을 적었어요. 1.0 이렇게 나오죠. 1.0 적었는데 1로 나왔네요. 1로 나오면 상관없죠. 1로 나오면 상관없어요. 반대로. 그럼 이제 요건 문제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줘요? MA 해서 얘 배경으로 설정했잖아요. 요거를 얘도 배경으로 설정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잘 됐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안 없어지죠. 그럼 얘 한번 선택했다. ESC 하면은 아니, 선택했다. 딴 데 클릭했다. 안 되죠. 왜냐면 얘가 나중에 작성했잖아요. 얘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DR.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여기 보면 옵션에 앞으로 있죠. 앞으로 F 좀 앞으로 빼주면 돼. 얘를 앞으로 빼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뒤로 보내도 돼. 아까 앞으로 뒤에 보면 뒤로 있었죠. 쟤를 뒤로 보내도 돼.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근데 요 표현도 참 뭐한 게 그러면은 이게 완전 대칭 영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따지려면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얘는 19예요. 그럼 얘 일반 공차가 얼마가 되느냐. 그거부터 따져야죠. 그거부터 따지는데 그걸 따지려면 일반 공차표가 이제 우리 케이스 규격표에는 없어요. 시험 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시험 보는 사람들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안 띄워놨는데 그거 띄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일반 공차 표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가공보 일반 공차는 이제 KSB ISO 2768-1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뭐죠? 주소에다 쓸 거죠. 여기다 이제 주소 달 건데 주소에다 쓸 건데 주소에다 이제 쓸 때 우리가 이제 중간급을 쓴다고 써요. 가공부는. 중간급을 쓴다 그러면 이제 가공부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19mm잖아요. 19mm면은 거리가 19mm니까 여기서 6초과 32야. 그러면 중간급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2.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이거 곱하기 2죠. 그럼 양쪽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적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2인데 저거 일반 공차니까 적을 필요 없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원래 적어야 돼요. 이게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V벨트 플리가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케이스 규격은 읽어봤어요. 케이스 규격을 읽어봤는데 케이스 규격에 뭐라고 돼 있냐면 V벨트 플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공차는 중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케이스 규격 열람 가서 V벨트 플리 찾아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간급이 아니라 거친급을 쓰라고 돼 있어요. 이거 쓰라고 돼 있어요. C급 쓰라고 돼 있다. 우리는 M급 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전산응용기에도 기능사가 조금 애매한 게 자, KS 규격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V벨트 플리가
나오면 저는 그 일반 공차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가공부 뭐 가 해가지고 가공부 해서 요거 나오고 M급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 추가돼야 되는, 만약에 V벨트 플리가 나오면 하나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나 해가지고 V벨트 플리의 가공부는 요거에 C급을 써라.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V벨트 플리 기술 문서, KS 규격 기술 문서에는 거친급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일반 공차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를 합한 거니까, 이제 여기 양쪽 합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굳이 이거 안 넣고 그냥 이 상태로 끝내면 되는 거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0.2니까 저거 하면 결론적으로.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지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거를 기만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다면은 어차피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얘는 통합해서, 그쵸? 이제 대칭으로 놓고 두 개가 더해져서 두 배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를 이제 시중에 답지들 보면은 요렇게 통합해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0.1로 해요. 근데 0.1도 문제는 안 되죠. 왜냐면 0.2 안에 포함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걸 이제 0.1까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전 0.2라고 작성을 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진짜 뭐 말 그대로, F 값을 작성을 하고 이걸 넣던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게, 요렇게 안 하고, 이거 다시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이렇게 안 하고 얘를 하나 올리세요. 한 번 더 가야지. 아까처럼 한 번 더 올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저 규격표 그대로 작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이죠) 네. 0.2 아까 적었죠? 제가 2.0 적어야 되는데 1이죠. 반대로 빼고 미러 하시고, 이거를 가로 3조 치수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MA 이렇게 하고 DR F 이렇게 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하죠. 예. 요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요건 참조치수. 정 애매하다 라고 하면 이게 가장 확실하기는 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저라면 굳이 저럴 필요 있어? 공차 안 적기는 애매하니까. 0.1에 적고 2죠. 저기는 호영치가 그쵸 1.0이니까 2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저게 의미가 있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새 가공 장비의 정밀도로는 저게 가공부인데, 가공부에서 1, 2mm의 공차를 얘기한다?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굳이 기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도면 작성하는 이 설계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건 아니에요. 이건 측정자만 해서 대충 한번 두께 한번 딱 재봐가지고 저게 그 편차에 벗어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라라는 느낌이지 저게 어떤 정밀한 공차를 맞추겠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분량을 잡아내라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거 제가 그러니까 V벨트 풀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다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자기 주 업무가 V벨트 풀리 쪽이었다. V벨트 풀리를 많이 사용하는 쪽이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치수들을 어떻게 작성해서 도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뭐 저한테 이제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메일로 네이버 메일로 이제 자료를 좀 보내주시든가 실무에서 작성했던 도면을 좀 보내주시든가 뭐 그래 주시면 학생들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무 때 V벨트 풀리를 단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저런 벨트 구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벨트 구동은 기본적으로 슬립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 때문에 이런 V벨트를 이용한 동력 전달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동화 했거든요. 자동화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동화 쪽에서 물론 아예 안 쓰는 건 아닐 테지만 V벨트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아예 제로였어요. 제로. 단 한 번도 V벨트 풀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V벨트 구동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F 값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L0 값도 됐고, 남은 거 이제 알파 값, 각도 값인데, 각도 값은 이제 이쪽으로 빼면, 같은 쪽으로 빼면, 이게 이제 좀 보기가 안 좋은 게, 뭐 잘 배치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얘보다는 이제 넓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얘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저 치수 보조선이 크로스가 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서, 저는 반대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뺄 때 저는 이제 항상 간격을 맞춰서 하니까 서클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가상 교차점에서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차점을 잡고 요거를 PER 퍼펜디큘러로 여기 수평선하고 딱 맞게 이렇게 지름을 맞추고 옵셋 전 12mm 띄우니까 12를 해서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띄우고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DAN 해서 이 선과 이 선 해서 이제 여기선 NEA 근처점 해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12mm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맞춘다. 근데 요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까지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할래. 그냥 육안으로 봐서 적절한 거리만 잘 띄우시면 돼요. 뭐 비슷한 거리로 뭐 육안으로 봐서 아니 이 정도의 나이지? 이렇게 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저는 좀 저런 거 맞추는데 좀 미친 듯이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6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차를 보면은 이제 알파 값의 허용차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예. 다행인 건 도분초로 안 나오는 게 도분초로 나오면 짜증나거든요. 예, 그 표현하는데 짜증나니까 도분초로 안 나오는 게 다행이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뒤에 특성을 가서 공차에서 대칭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좁아요. 좁아가지고 이건 더 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더 빼는 건 눈대중으로 뺄게요. 화살표가 보일 정도까지 뺄까요? 그죠? 화살표가 나오고 요 정도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 물론 화살표가 아까처럼 이렇게 바깥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다고 감점하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이제 표면 거칠기 같은 기호가 들어갈 건데 공간이 좁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뺐는데 그냥 더 볼까요? 네, 한번 더 보고 표면 거칠기 기호 넣어보고 모자라면 그때 뺍시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각도는 이렇게 기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폭에 대한 것도 다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 그렇죠? R1, R2, R3. 요거 기입인데 이거 이제 제가 여기다 기입을 해보면 DRA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죠. 잘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기입하려고 그러면 얘가 일로 가도 참 거시기하고 일로 가도 참 뭐 이렇게 빼서 기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좀 거시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얘도 일로 가자니 이 치수하고 좀 거시기하고 이렇게 하자니 이것도 참 거시기하고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강사님들이 저 부분은 이제 상세도를 별도로 뽑습니다. 뭐 상세도 뽑는 방식은 이제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양쪽 대칭이다 보니까 이제 한쪽만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세도 할 때 꼭 타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타원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 형태가 좀 길쭉한 형태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서클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굳이 대충 찍고 위치는 자기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씨 너무 근데 요거까지 잡으려면 약간 좀 올려주자니 얘가 벗어나네. 그러면 이제 약간 더 뒤로 빼주고 저게 아니면 이 원 지름이 다 좀 작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키워주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크시게 하다 그러면 이제 타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EL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뺄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거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했던 그냥 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형으로 하죠 뭐. 여기 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게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 자, 얘는 당연히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 안쪽에 있는 건 다 안쪽에 조금이라도 걸친 애들은 다 얘까지. 그리고 얘는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고 이렇게만 가면 되겠네요. 요 중심선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도 가야죠. 들어왔으니까 일단 원안에 일부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안에 들어온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이거 이제 상세도니까 몇 배 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SC 이거는 큰 덩어리니까 그냥 2배만 해줄게 2배. 그리고 이제 트림 저는 요거 중심선을 이렇게 길게 빼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LEN D 항상 저는 2mm 빼니까 2mm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칭은 넣어줘야죠. H 안시 31 그래서 이렇게 해칭은 똑같이 넣어줘. 그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반지름 빼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반지름은 이제 이쪽으로 빼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은 이쪽으로 빼주고 얘는 약간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 반지름 값이 이게 안 맞죠? 네, 왜? 2배 됐으니까 2배 됐는데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 지우시고 R1 내가 내 머리로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런다고 감점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점되는 건 아닌데 전 싫어. 2배 된 걸 알았으면 2배 된 거에 치수를 뽑는 걸 알았으면 이걸 기능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3개 다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워주고 단위에 보면 1차 단위에 보면 선형치수 축척이 있다. 자, 2배 키웠으니까 원래대로 돌리려면 반으로 축소시켜야죠. 0.5 측정된 치수값을 0.5로 해준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 선이 이렇게 찍찍찍 나와 있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기는 안 좋아요. 좀 이쁘게 하려면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아까 어차피 이거 하려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맞춤에서 치수선 강제 이거를
꺼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선 없게 땅땅땅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보기 깔끔하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쪽만 이게 아니라 반대쪽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이제 반대쪽이 있으니까 수량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 수량을 써줘야 된다. 2 곱하기 원래 수량 쓰고 나서 한 칸 띄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 3개 다 해줘야죠. 다 2개씩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안 적어줘도 된다. 근데 이거는 대칭 영상이기 때문에 저라면 안 적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줬다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안 적어줬다고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적어주는 게 더 깔끔하고 대칭이기 때문에 저거를 가공작업자가 못 알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가공작업자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거 안 적어준다고 해서 저렇게 저기에 뭐 알가공을 안 한다든가 그러지 않거든요. V벨트 작업하는 작업자라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저기다 뭐 수량을 썼다 안 썼다 가지고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딱 케이스 교육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제 마무리 처리를 해야죠. 일단은 상세도 처리 여기서도 한번 했죠. 상세도 처리 이렇게 A 여기서 A 썼으니까 여기선 A를 쓰면 안 되겠죠. 같은 도면에 들 거니까 B 써야죠. B. 그래서 저는 이제 XL 앵글 60만큼 여기서 뽑고요. 그다음에 여기 높이는 여기랑 맞춰서 놓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L이 여기서 땅 찍고 그다음에 이쪽은 그냥 엔터. 그다음에 문자 폭은 그냥 엔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B 쓸 거니까 B 대문자 B로 엔터 끝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60도를 딱 맞추니까 이거는 꼭 저처럼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맞힐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화살표는 없는 거예요. 상세도의 저 지시선에서는 화살표는 없는 거니까 컨트롤 1번. 자, 여기서 화살표 없는 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다도 라벨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붙였죠. 상세. CO. 이 글자 큰 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꼭 저렇게 해야 하는가? 모르겠지만 대부분들 저기는 항상 5로 하더라고요. 왜? 상세 요 표시를 5로 해야 된다라고 어디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시험 규정에.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B. 얘는 2배 해준 거죠. 3배 해준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2. 보고요. 위치는 일단 지금 대충 여기서 지금 끄고 한 요 아래쪽으로 놓을게요. 아래쪽으로 대충 근처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니 왜 얘 치수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도면을 배치할 때는 공간 보고 이제 다시 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할 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치수 기입해야 될 거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갔죠. L0 들어갔고 뭐 빠진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이제 실무에서 저렇게 정리한다. 도면에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 자,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이제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시중의 답지를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기에서 논란 있는 부분들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 필요한 건 뭐냐? 이제 요 키옴. 키옴에 대한 지수는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DLI. 일단은 요 높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해서 이제 얘도 12mm. 요거는 이제 파이가 안 붙겠죠. 왜냐면 요 끝점에서 요까지 높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KS 규격에서 키 여기 맞죠? KS 규격에서 저 부분이 이제 이게 이거잖아요. T2. T2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이 실제적으로 지금 요게 12파이니까 요건데 1.8인데 요렇게 기입 못하죠. 왜냐면 요 상사점이 날라갔기 때문에 상부에 4분점이 날라갔기 때문에 저렇게 기입을 못해요.
저 치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키움이 나오면 그 반대쪽 원의 하부 반대쪽 4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입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 T2잖아요. T2의 끼워 맞춤 공차가 아니라 치수 공차 T2의 허용차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T1도 포함하고 T2도 그렇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1.8을 썼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0.1에서 0.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일반 공차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허용 못 하겠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거는 그대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규격표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해서 컨트롤 1 쭉 내려와서 여기서 표시 편차 그다음에 플러스 0.1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 그래서 부호는 빼주고 그렇죠?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낫겠나? 왜냐면 위쪽에 폭에 대한 치수가 들어갈 거라 공간이 애매하네요. 얘랑 이렇게 싸운다. 옮겨줘야지. 안 싸우게. 이렇게 옮겨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위로 빼도 되고 아래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위쪽에 이제 치수를 좌우 폭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치수를 저희가 2mm 지점이니까 여기서 10mm를 더 들어주면 되겠네요. 10mm를 더 들어주고 4. 4인데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B2 그쵸? B2 자 B2인데 B2가 요거죠. B2 요거고 B2인데 B2의 허용차는 이제 요거 JS 아니 그쵸? 우리는 지금 활동형이 아니죠. 활동형이 아니라 보통형 그냥 제자리에서 사용되는 거면서 JS9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구멍이니까 대문자로 JS 요게 이제 보면은 JS 이렇게 소문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대문자니까 JS9 규격표에 대문자로 나와 있죠. 대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저거 시중에서 보면은 저 표현을 J는 대문자 쓰고 S는 소문자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끼워 맞춤 공차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요 키홈의 이제 정의도 치수 정의도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된다.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V벨트 풀리에 대한 경험이 좀 있었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제 일반 시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것들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답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애매하기는 해요. 이 값들을 다 적어주는 게 맞느냐?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설계자, 저는 설계자로 근무를 했었으니까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저 값들을 내가 왜 적어줘? 저럴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설계자 입장으로서 뺀다 그래도 요 두 개만 뺄 거예요. 요 두 개만 기입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상세도 기입 안 하고 요 정도 뺄 거예요. 요 정도 설계자. 나머지는 요 각도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각도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호칭경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은 명확하게 알라고 각도는 적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체 폭은 무조건 기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L0 치수 저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치수이기 때문에 기준되는 치수는 한번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규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작업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적어준다고 하면은 빠지는 건 이거 그 다음에 상세 아마 실무에서 요 V벨트 풀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들어갈 것 같기는 그대로 이제 기입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다.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범용의 지식이니까 범용의 능력치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를 판단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걸 다 판단하려면 이걸 다 기입하게 하는 게 옳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이런 공차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검증하고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격의 시험의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치수 기입되는 형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인 거예요. 감성인 거예요.
실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저는 몰라요. 전 채점관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맞춰서 하면은 이제 크게 감점은 없을 거고,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절대 대칭도 처리하지 마라.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 중에 하수예요. 진짜 이거 대칭도 처리하는 사람은 도면 그리면 안 돼요. 도면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은 도면 그리면 안 돼. 이거를 왜 대칭도를 쳐줘요? 정신 나갔어?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이제 여기는 어떤 값들을 선정을 하는데, 이 값들을 선정할 때 제가 아까 요 H7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강사가 알려준 지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 내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품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가 중요해요. 단순히 저기에 H7이 들어가 이걸 외우시지 마시고, 저기에 왜 H7을 선정을 했는지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지 그거를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V벤트 플리 치수 기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